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 때 많은 신비한 탄소 소재.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재입니다. 자, 여러분, 탄소 소재, 또 탄소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에게 궁금증을 다 풀어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누구신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재직 중인 기웅이라고 합니다. 자, 기웅 팀장님 모셨고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기업 활성화실에 있는 최수린이라고 합니다. 탄소 소재 시장에 전 좀 사실 생소했어요. 그래서 탄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이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연부터 그리고 이제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소재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탄소 소재는 뉴스에서 들어본 거 뭐 탄소 섬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뭐 어느 정도로 많아요? 크게 저희가 6대 탄소 소재라고 부르는데요. 6대. 네, 6가지를 저희가 주요 탄소 소재로 부르고 있고요. 네. 탄소 섬유, 인조견, 활성탄,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 그리고 카본 블랙. 크게 6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뉴스만 많이 봤지 이게 어느 정도로 부가가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세계적으로 그냥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탄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 평균 성장률이 한 11% 정도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작년 10월에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특보를 저희도 진행을 해요. 근데 그때 동체랑 안에 뭐가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넘겨 들은 것 같거든요. 로켓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국내 기업이 실제로 탄소 섬유를 적용을 해서 아, 그래요? 부품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섬유가 쓰였던 누리호, 그 당시의 발사 현장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감동의 순간 VCR로 함께 보고 오시죠. 예, 방금 그 위성 발사체 발사 모습 잘 보셨죠? 저희 한국화해바에서는 이번에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누리호의 위성 발사체에 들어가는 페이로드 페어링 및 동체를 제작하였습니다. 탄소 섬유는 기존의 금속 소재에 비해서 아주 가볍고 높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탄소 섬유 활용을 통해서 연료를 절감하고 수송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보니까 진짜 누리호의 탄소 섬유가 곳곳에 쓰인 것 같은데 아마도 보신 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리고 뭔가 극한의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 곳에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풍력 발전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그 블레이드가 있는데요. 날개 네. 이렇게 회전하는 거요. 날개가 발전하는 발전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전량이 점점 커지면서 이 블레이드의 크기들도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발전량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커진 거고. 커질수록 블레이드의 길이도 엄청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블레이드 하나가 100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레이드 무거운 소재로 만들면 돌리기조차 힘들겠죠. 풍력 발전에 숨겨진 그 비밀도 VCR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숨겨진 비밀, 그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컴포지트는 탄소 섬유를 적용한 국내 유일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를 만드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먼 컴포지트가 국내 최대 용량 8MW 100m급 블레이드를
탄소 섬유를 적용해서 최근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풍력 블레이드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섬유가 바로 블레이드의 하중을 주로 담당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탄소 섬유를 적용한 8메가와트 100m급 블레이드를 최근에 개발을 완료하여서 지금 실증을 착수하였습니다. 저기 보니까 육지에는 육상 발전소가 있고 해상에는 해상 발전소가 있는 거잖아요. 바닷가에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기차도 있지만은 수소 전기차가 있습니다. 수소차 네,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도 쓰여요? 그렇죠. 그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는 수소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뒤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샘플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고압 압력 용기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만드는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보통 20mm에서 25mm 정도? 20mm? 2.5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고기능성 소재구나.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들어보셨나요? 드론도 있고 방금 얘기한 근데 날릴 수 있는 게 드론 말고는 아직 큰 거밖에 생각 안 해요. 비행기 뭐 이런 거. 네, 비행기보단 조금 더 작고 드론보단 조금 더 큰데요.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중에는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요. 한번 어떤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UAM이란 용어를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AM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합니다.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상교통 혼잡 때문에 자동차로 운행 시 평균 속도가 30km/h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3차원 친환경 교통수단인 UAM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EV톨 저희 버터플라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탄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 탄소 복합재가 6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개발되는 UAM에 들어가는 PAV라고 하는 기체는 아주 가벼워야 되고요. 가벼우려면 가벼운 소재가 필요합니다. 탄소 복합재의 경우에는 아주 경량이면서 고강도와 고강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난다는 게 아직은 상상이 좀 안 되고 이게 뭐 과연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날려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소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무궁무진하네요.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 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꿈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요. 자, 알아두면 쓸 때 많은 신비한 탄소 소재, 탄소 사전. 다음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소재를 갖고 함께 오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멘트가 있죠? 구독, 좋아요. 망관부!